이렇게 카메라로 정면에서 뵙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지금 멜버른에 또 와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Q&A 질문을 받는다고 올렸는데 제 생각보다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생각난 김에 빨리 Q&A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치과의생사로 이직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을 꿈꾸고 있었고 치과의생사는 저의 어떤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직장이에요. 근데 이제 승무원은 그래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치과의생사와 비교했을 때 업무 강도나 급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강도는 제 생각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과의생사는 기본적으로 9 to 6 고정된 업무라서 스케줄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승무원은 맨날 스케줄이 바뀌고 내 수면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자기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업무 강도로 생각했을 땐 저는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승무원은 처음 적응할 때 생활 패턴이 많이 자주 바뀌는 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승무원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힘들거나 자주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저는 승무원으로서 버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아주 사악한 물가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데도 물론 이 저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선 저는 승무원으로서 저축하고 있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지 치과의생사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승무원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대학병원을 들어간 이유도 바쁘게 돌아가는 그 병원에 나도 한 구성원으로 있고 싶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간 건데 바쁘지만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전 직장에 들려서 선생님들 뵙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설레고 또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끔도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고 돌아가야 된다면 정직장에서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쭉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승무원 준비 과정. 이게 참. 우선 저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한 반년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스피킹에 좀 더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수능 영어도 못 받고 말 한마디 뱉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항사 승무원 과외를 알아봤을 때 선생님이 그러면 스피킹을 먼저 좀 단련을 시켜서 말하기가 조금 수월할 때 면접반을 듣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저는 스피킹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내뱉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브로큰 영어가 진짜 많은데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다기보다 영어 내뱉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거는 그 스피킹 수업이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스피킹 수업을 쭉 듣다가 2022년 1월부터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첫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제 나는 과외가 필요하겠다. 면접 연습을 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저는 좀 돈을 넣어야지 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누가 옆에서 봐줘야 제가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달 정도 승무원 과외 들으면서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딱 10번 면접 보고 10회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정말 10번을 찍고 넘어갔어요, 결국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승무원 준비 면접을 하면서도 맨날 스터디는 항상 참여를 했고요. 그냥 있는 면접, 없는 면접 다 갔어요. 이게 내가 준비가 됐다라는 시긴 절대 안 오거든요, 사실.
항상 자기의심이 들잖아요. 뭐든. 우리가 하다못해 요리를 할 때도 본인을 자꾸 의심하는데 면접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면접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그 현장 경험을 하고 떨어져도 거기서 성장하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있는 면접, 없는 면접, 회사 가리지 않고 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병행이 가능한지,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 면접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선 대학병원 다닐 때는 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전 재빠르게 두 번째로 이직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에 들어갔어요. 개인 병원도 알바로 다녔어요. 정직원으로 안 다니고. 알바로 다니면서 면접 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말씀드리고. 근데 보통 면접이 웬만하면 주말에 열려서 빼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할 의지가 있고 지장이 없으면 충분히 병행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면접 과외를 들었던 거는 제가 제일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두 번째 대학병원 다닐 때였거든요. 진짜 거기는 퇴근하면 밤 9시, 10시 이랬어요. 근데도 저는 끝나고 와서 2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면접 답변 외우고 없는 시간 쪼개서 그렇게 스파르타로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항공사도 준비하셨는지 다른 외항사도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항사 올리였고요. 지금은 사실 국내 항공사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한국이 베이스라는 점이 너무 강력해서 어쨌든 전 준비할 때 외항사만 넣었고요. 다른 외항사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카타르,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당연히 다 면접을 봤고요. 그다음에 에어아라비아, 살라메어, 걸프항공, 제스타, 스쿠트 이렇게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채용이 안 뜬 다른 항공사들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해외에서라도 저는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엣젯도 그렇고 에어아시아, 플라이 두바이 등등 한국인 채용 예정이 없더라도 저는 일단 넣고 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외항사 면접에 어플라이는 했었다는 거.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공부는 그냥 말하는 게 좀 어려우시는 분들은 스피킹 학원 먼저 다녀보세요. 스피킹 학원 다니시되 말을 많이 시키는 곳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좀 프리토킹을 위주로 많이 하는 곳이었어서 내 생각을 말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것 외에도 저는 평소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냥 혼잣말로 영어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냥 짧은 문장이어도 자기가 뭘 하는지 이렇게 유튜버처럼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문장이라도 발화가 이제는 좀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면접 과외를 들었어요. 근데 면접 과외도 되게 신기한 게 스스로 답변을 만들면서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계속 말하고 외우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스피킹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 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스피킹 수업을 먼저 들어보시는 거. 근데 절대 길게 가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면은 평생 못하기 때문에 스피킹은 한 3-4달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면접 과외로 넘어가서 스크립트 외우면서 같이 영어 공부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영어는 스스로 문법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과외가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면접 과외와 스피킹 수업을 같이 듣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거, 무작정 일단 부딪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꿀팁. 이거는 그냥 면접을 많이 다녀보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같이 키가 작고 영어가 안 된다거나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면접 많이 다녀보시면서 이제 노하우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본인만의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면접 많이 다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스몰톡이나 면접관과의 인터랙션 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 이야기만 와다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면접관과 나와의 인터랙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긴장을 안 하고 간 면접에서 항상 붙었어요. 통달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가볍게 먹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던 면접에서 항상 붙었어요. 그게 치과든 이 외항사든. 그래서 정말 꾸밈없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려운 일인 건 아는데 면접 볼 때는 마음 가볍게 먹고 장황하게 나를 꾸미려 하지 않는 거, 정말 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정말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날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상심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점수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그 면접관과 내 케미가 안 맞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해요. 그냥 얼른 털고 일어나서 하나라도 답변 더 외우시고 그냥 있는 기회 다 잡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면접 많이 보러 다닌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암리치 지금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암리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분명 본인을 뽑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항사에도 키가 저같이 작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운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결코. 다 마음고생하면서 승무원 되신 분들이니까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있는 면접 없는 면접 다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하고 싶은 회사. 일단 저는 중동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싱가포르라는 베이스를 경험을 하고 나니 중동은 멀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해서 중동으로 갈 생각은 없고 이직을 하게 되면 아시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처럼 물가가 세지 않은 곳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고려 가능한 곳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정도? 네, 그 정도고 아니면 전 여기도 굉장히 나쁘진 않아서 있을 것 같아요. 스쿠트도 장단점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 저가 항공사도 넣어볼 생각은 있어요. 단순하게 한국에서 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외항사 장단점. 이거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장점은 분위기가 유하다.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립심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 공부가 되고 물론 싱가포르는 싱글리시가 너무 심해서 영어 공부가 엄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영어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월세 때문에 그게 조금은 힘들지만 돈을 그래도 좀 야무지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여러 나라 많이 가볼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외항사 단점, 해외살이를 결국엔 해야 한다는 거. 일하는 비자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라서 한계는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겪는 어려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은 있다는 거. 이직할 시기를 놓친다는 거.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싶고 한국에서 나중에 넘어가서 커리어를 더 쌓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본인이 쌓은 게 없다면 본인이 이 외항사를 일했던 경험이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외항사 승무원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럼 상관없는데 함께 정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항사 승무원으로서 오래 일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때 맞춰서 이직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면에서 외항사 승무원은 어떠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이 드는 장단점은 이렇고요. 스쿠트 장단점. 이건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짧게 말하면 스쿠트 항공의 장점은 일단 싱가포르 생활 장단점. 장점은 나라가 굉장히 쾌적하고 치안이 너무 좋고 푸릇푸릇한 거. 나라가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조금 시내로 나가서 놀러 다니면 기분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단점은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 물가 높고 월세가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중 당연히 저는 이거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서 싱가포르도 장점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외롭지 않은지. 가족들을 놓고 말하면 한국에 굉장히 자주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고 2번, 3번도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외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하기 힘들지 않은지 롱디. 이거는 각각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본인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롱디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특히 저희 같은 직구는 한국에 되게 자주 들어가니까 좀 뭐 한 달에 한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러는 게 괜찮다면 충분히 롱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롱디가 되시는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키 158, 159 정도로 합격할 수 있었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면접, 없는 면접 많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처럼 작은 분들을 채우는 항공사가 무조건 있어요. 스쿠트,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항공, 싱가포르 항공, 비에제 등등.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면접만 보실 게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서도 면접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저처럼 키 작은 승무원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아끼지 마시고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승무원 준비하면서 돈 많이 썼거든요. 면접 보러 다니느라. 근데 사실 이 직업은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은 나중에라도 모을 수 있지만 시도해보는 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제가 주절주절 너무 빠르게 말한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